취업의 첫 단추가 되는 부분은 뭐다? 내 보유 역량과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나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에요. 두 번째 친구 보죠. 이 친구는 건대 법대에 나왔던 애예요. 그리고 애초에 무슨 뭐 로스쿨이나 뭐 저 사실 생각은 없었고, 건대가 저기 화양리 쪽에 있는데 얘는 4년 동안 홍대에서 생활했던 애예요. 뭘 했냐면 친구들하고 펀딩을 해가지고 커피숍을 창업했어요. 그리고 그걸 말아 먹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온 거예요. 선생님, 이거 창업한 거 얘기하면 기업에서 싫어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떠면 좋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는데 어느 직무를 선정했냐면 법대생이라서 법무팀을 썼어요. 미친 거죠. 여러분, 회사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팀은 어떤 팀일까요? 여러분들 해외 영업을 많이 생각하죠. 해외 영업도 곧 잘하죠. 하지만 정말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팀은 IR팀하고요. 그 다음에 법무팀입니다. 왜 법무팀에 있는 사람들이 영어를 잘할까요?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얘기가 나와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의 타격을 받을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써야 할 기업은 다 무엇을 하죠?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한단 말이야. 글로벌 비즈니스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글로벌 비즈니스가 이행이 될 때마다 계약서가 체결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계약서는 어떤 언어로 적혀지겠어요? 당연히 영어로 써지겠죠. 그러니까 법무팀에 있는 사람들은 대충 비즈니스 레터 있는 것이 아니라 리갈텀에 들어가는, 계약서에 들어가는 전치사 하나 잘못 해석하면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요한 차대한 업무를 하니, 다른 건 모르지만 영어 독해 하나는 어때야 돼? 완벽해야 돼. 그런데 이 친구 저 만났을 때 토익이 700대였는데 그걸로 리딩할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니라고. 얘 법무팀 쓰면 안 돼. 그럼 얘는 어디를 써야 돼? 당연히 식음료 유통업을 써야죠. 실제로 그 커피숍 왜 망했냐면 입지를 잘못 선정해서 망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BGF, GS 리테일 이런 데서 편의점 직영점 관리를 하고 신규 점포들과의 출점 관련된 사전 조사가 이루어질 때 그 상권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그러니까 유동 인구는 물론이거니와 소득 수준, 그 다음에 세대, 그 다음 이런 여러 가지 성비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시장 조사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상권 분석이라는 나의 실패 경험 또한 이 친구가 향후 식음료 유통업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잖아. 응? 그리고 이 친구가 만약에 경제 논술이라든가 금융권에서 진행되는 경제 시험만 만약에 패스를 한다라고 하면 행원으로도 도전이 가능해. 행원들은 지금 법적 제도라든가 금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을 바라볼 수 있는 리갈 리스크, 그런 리갈 마인드가 필요한데 그런 법학 전공을 해봤고, 그 다음에 행원들이야말로 B2C 영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텔러들 말고요. 대졸공채들이 주로 기업 영업, 법인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은행 가보면 대출창구 있죠? 거기서 이제 최종 소비자들 응대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소비자들 중에는 과거에 이 친구의 경험처럼 신규 창업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와요. 그럼 그런 사람들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나의 역량도 갖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의사결정하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좀 느끼셔야 돼요. 세 번째는, 이 친구는 광우대 경영 나왔던 애인데, 저하고 만나기 전에 제가 스캔 미팅 하기 전에 자료를 미리 봤는데 남학생인데 아주 잘생겼어요, 사진 보니까. 그리고 이제 경영학과 나왔고, 그리고 뭐 해병대 수색대 출신으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뭐 씩씩한 경영학도니까 만나면은 영업을 추천해 주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제가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럴 때가 많아. 이제 사진 속의 인물은 온데간데 없고, 저는 뭐 그런 큰 안경은 처음 봤어. 뭐 이만한 안경에 뭐 이상한 캐릭터 옷 입고 있는 친구가 제 앞자리에 있더라고요. 우리 흔한 말로 좀 덕후필이 충만한 친구가 제 앞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덕후란 걸 본인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실제로 영업만 썼어요. 왜? 선배들이 영업 쓰라고 해서. 그런데 이제 면접장까지 가서, 그러니까 스펙은 괜찮았거든? 면접장 가서 계속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친구는요, 실제로 오타쿠였고요. 재패니메이션에 심취해 있었어요. 일본어를 아주 잘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약간 24%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죠. 여기 한 14% 정도 되고, 3등이 어딘지 아세요, 요즘? 우리나라 수출 제일 많이, 세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이 한 6%가 좀 넘습니다. 요즘 굉장히 뜨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 중국어는 그러면 어떤 언어야, 우리에게? 영업의 언어죠. 그리고 영업이란 직군은 어때? 고객에게 세세한 요구사항을 들을 수 있는 CS 마인드,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관계 지속력, 고객들의 숨어져 있는 내재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여시 청취력, 뭐 이런 역량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오타쿠니까 이거하고 좀 거리감이 멀어. 영어배 언어 중국어도 몰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제일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는 어딜까요? 그건 당연히 중동입니다. 그 원유 때문이고요. 이득은 항상 앞으로도 영원히 일본일 거예요. 우리나라 일본에서 알짜배기 중간재 자본재료 수입해가지고 가공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야. 반도체 웨이퍼 이런 것들도 일본에서 많이 수입해와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중국어, 영업의 언어는 모르지만 일본어, 구매의 언어를 알고 있는 거고, 구매라는 직구는 시원한 원가 마인드, 기획력, 분석력 등등이 필요하잖아. 사실 이 친구는 이쪽이 더 거리감이 좁다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뭐 영업이 제일 많이 뽑으니까 무조건 영어만 쓴다. 이것도 사실 아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력을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세분화시켜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